내 책 어때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IT 과학이 진화하면서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화라는 말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을까요? 오늘 내 책 어때요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이신 공윤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때죠. 2017년 1월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으로 공윤희, 윤예림 씨 이제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공윤희 씨만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책 쓰는 거. 네. 예. 찰리 책 그 이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뒤로는 어린이 책인 아동노동이란 책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님을 만나면서 이제 국제 이슈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시군요. 저자 속에 동정이 아닌 공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동정이 아닌 공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불쌍하다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더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썩 기분이 좋진 않죠. 네네네. 그래서 불쌍하다는 말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등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는 사람이 내 상황이 더 좋아.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고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평등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헐벗은 아이를 보고 불쌍해. 저 아이는 뭔가 돈을 줘서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줘야 되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난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민은 저는 상황을 좀 더 보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가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민보다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 그 공감이 좀 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동정과 공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시민 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나요? 이제 세계 시민하면 사실 너무 큰 주제죠. 방대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빈곤은 어떤 건지, 아동노동은 어떤 건지, 또 식량 문제는 왜 일어나고 물 부족은 왜 일어날까 이렇게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 가장 많은 질문은 세계 시민이 뭐예요? 이거예요. 다들 들으시면 네. 뭔지 알 거는 같은데 말로 딱히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럼 뭐라고 해주세요? 저는 따로 설명을 해요. 먼저 세계부터 설명을 하죠. 네. 세계하면 보통 지구가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도 돼 있고요. 자연도 있고 동물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게 세계고요. 그다음에 시민은 사실 학생들이 시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누가 시민일까요? 라고 하면 태어나면 저절로 돼요 라고 하거나 또는 출생신고가 된 사람만 시민이에요. 아니면 도시에 사는 사람 네네. 또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시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민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은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와 지금의 비교를 이제 해보시면 그때는 저희는 백성이었어요. 시민이 아니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백성일 때와 시민일 때 차이를 한번 보시면 백성일 때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저의 계급이 낮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민일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권의 보장을 받죠. 또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썼는데 네네. 시민이라는 단어는 아직 조금 멀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시민인가 아닌가. 네.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세계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총 17개, 안에는 169개의 세부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많네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사회, 경제, 환경을 망라하는 모든 이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목표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 회원국의 모든 나라들의 법과 정책이 이 목표에 맞게 설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인 우리도 방향성을 알아야 또 미래를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좀 쉽게 알리고자 이번 책을 쓴 이유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130개가 넘는 유엔 기념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내신 책은 유엔이 지정한 다양한 세계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구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이 물의 날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 이제 물 쓰듯하다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물은 자연이 주는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건데 물을 둘러싼 불평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변에 그 사례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물을 인간의 기본권에 넣어야 한다. 이 움직임이 많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사실 지구는 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담수의 절반 이상이 빙하로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70억이 넘는 인구는 1%도 안 되는 담수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부족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물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나는 물을 많이 안 쓰는데 난 많이 마시지도 않는 것 같고 씻는 건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이제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입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물이라고 해서 가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바지 한 벌을 구입하셨다면 7,000리터의 물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미. 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재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을 생각보다 사용을 하고 책에 있는 보니까 거예요. 커피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커피 그렇죠.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할수록 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청바지를 안 살 수도 없고 커피를 끊을 수도 없고. 네네.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가져가야 할 그런 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가상수를 한번 관심을 가져서 좀 검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상수가 많이 필요한 품목이다. 그러면 좀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다른 대체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물을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가상수 또는 물 발자국이라고 치시면 관련된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얼마나 많은 물이 이제 들어가는지 혹시 다른 대체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절수기를 설치하셔도 되고요. 또는 샤워하실 때 사실 시간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때 음악을 한 2곡 정도 선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노래가 끝날 때 나는 샤워를 마치겠다. 그럼 10분 이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샤워 시간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청바지를 냉동실에 넣어둔다. 또 내가 남긴 물 발자국을 계산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4월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입니다. 세계 지구의 날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대 미국 산타바바라 지역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갔고요. 이 결과 이제 해양 생물들이 많이 죽었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환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지구의 날을 이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성과들이 있나요? 사실 그 뒤로 석유 소비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고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름 유출이 바다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서 피해를 봤죠. 근데 성과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사실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피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제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자꾸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름이 분명히 다 이제 깨끗하게 거쳤는데도
돌고래떼가 죽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두고 회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환경단체는 아니야. 기름 유출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 기름 유출 때문에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피해 보상을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더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원인이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세계 지구의 달에 붙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검은 눈물이 흐른다는데 아마존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아마존은 이제 여러 나라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에서 석유 기업이 오랫동안 이제 원유 개발을 했어요. 20년이 넘게 원유 개발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폐기물을 이제 함부로 이렇게 버렸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사실 그걸 몰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물을 평소대로 먹고 사용했는데 이 폐기물이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암에 걸리고 이제 죽어가는 일이 벌어져서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거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주민이 미국의 거대 이제 석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네, 네. 첫 번째 재판은 에콰도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결을 주민 손에 들어줬어요. 이건 명백한 석유 회사 잘못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불복하지 않고 이 판결을 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법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송은 잘못됐다. 그 판결은 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소도 하고 했지만 결국 회사 편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명백히 부정행위는 잘못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잘못은 이 잘못대로 처벌을 하고 회사의 잘못은 회사의 잘못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한쪽의 잘못을 다른 잘못으로 덮어버렸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이제 판결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기업을 이길 수 없나 봐라고 절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사건을 보시고 저렇게 문제가 심하다면 이 석유 기업들이 원유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씩 이제 요구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방안이 네네.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너무 속상하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연료에 대한 관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국가와 지역이라는 틀을 벗어나 문제를 바라보면 피해자는 항상 시민이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실천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거를 좀 알려주세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스아워 캠페인인 것 같아요. 네. 세계 자연기금이 이제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1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구를 좀 쉬게 해주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단체나 개인이나 누구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산타워나 육산빌딩이 소등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좀 더 재미있게 파티 형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이제 보통 셋째 주, 네. 매달 셋째 주요? 4월 셋째 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그렇죠. 내년 4월 셋째 주에 이제 네네. 모여서 파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해볼까요? 재밌게 해야죠. 이런 거는. 네, 먼저 이제 전기를 꺼야 되니까 촛불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와서 이제 다과를 준비한 다음에 게임을 해도 되고요. 또 진솔한 또 이야기를 나눠도 되고요. 시간 이제 1시간이기 때문에 먹고 이야기하면 시간 훌쩍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1시간 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뀔까요? 그러니까 많이 아껴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관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니까 네. 그게 수십억
달하는 전기가 아, 아껴졌어요. 그렇군요. 전 예. 세계적으로 하면 이게 또 굉장히 크죠. 아, 역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네, 한 시간 그런 것 볼 같아요. 거였는데 네네. 저도 몇 년 전에 그 SNS에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고 하면서 촛불 사진을 켠 사진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었는데 네. 내년에 또 한번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해볼게요. 6월 8일이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요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에서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폐플라스틱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품질이 있고요. 저품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재활용하기 좋은 게 고품질 폐플라스틱이에요. 예를 들면 생수병에 보시면 투명한 페트병으로 되어 있죠. 그게 고품질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트에 가보시면 투명하지 않고 색이 입혀진 것들이 있어요. 네, 음료수가 많아요. 뭐 형광색으로 돼 있거나 맥주병도 마찬가지죠. 갈색이죠. 초록색, 네, 맞아요. 갈색, 네네. 핑크색. 이런 건 이제 투명한 페트에 색을 입혔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서 저품질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네. 돼요. 그 말은 재활용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마트에 보시면 투명한 페트인데 주변이 스티커로 이렇게 다 둘러진 것들이 있어요. 예. 또는 라벨을 로고를 이렇게 박은 것들이 있죠. 이러면 또 이거 다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럼 생산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재활용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쓰는 양은 많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적으니까 해외에서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정부가 법으로 규제를 해서 고품질 플라스틱만 쓰세요라고 하면 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법과 정책을 만드는 건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법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소비자들은 고품질 플라스틱 네네. 이 제품을 좀 먼저 사는 습관을 좀 들이면 네네. 좋겠네요. 이것도. 네, 그렇죠. 네, 가미카스 마을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도 이번에 이제 플라스틱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거 재활용할 때 재질별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예를 들면 생수 같은 경우는 뚜껑과 이제 페트인 몸통과 라벨, 띠지가 네.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세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뚜껑은 뚜껑대로, 라벨은 띄어서 라벨대로, 페트는 페트대로 분리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플라스틱 통 하나에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을 다 넣죠. 네네네. 그러니까 분리 배출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실제로 하는 마을이 바로 가미카스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재활용 시설에 45개의 재활용함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 종이, 캔도 재질별로 다 분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고요. 페트는 페트대로 이렇게 버리는데 좀 흥미로운 건 이 재활용함마다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종이에 이 플라스틱이 어떤 물건으로 재탄생되는지 그리고 이걸 팔면 수익금을 얼마나 우리가 벌 수 있는지가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뭔지 이제 주민들이 알겠어요. 버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네, 알 네. 수가 있는 거죠. 놀랍네요. 저도 지금 항상 그 재활용을 잘 한다고 했는데 네. 이 가미카스 마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진짜 실제로 네. 제대로 된 재활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없는 일상을 실험하기를 이제 책에다가 쓰셨어요. 요거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라는 상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에 가시면 더 네. 피커라는 이제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천 주머니를 준비해 가시면 원하는 만큼 이제 콩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닐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덜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옷을 구매하실 때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 재질로 된 걸 구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요? 자, 옷을 한번 세탁을 할 때 네.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합성 섬유일 때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합성 섬유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걸러지면 괜찮은데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정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 그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에 다시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좀 면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좀 문제를 해결할 뭐 수가 운동복 있고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게 보통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게 많아서 그렇죠. 음. 그래서 천연 섬유가 좀 비율이 높은 걸 구입을 해주시면 좀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요즘에 반찬 가게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 반찬 가게 다녀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네, 항상 맞아요. 예, 스티로폼에다가 그 랩핑이 투명한 되어 있죠. 비닐로 네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걸 어쩌지 하는데 이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이런 데서도 좀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내 책 어때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를 쓰신 공윤희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계 인간 연대의 날에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이건 인간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제 만들어진 날인데요. 지금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문제가 커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문제 해결에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연대를 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뭔가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연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도 결과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TV에서 옷이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헌옷을 모아서 보내주면 좋겠지라고 해서 헌옷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학교 또는 시민들이 모여서 헌옷을 잔뜩 모아서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아요. 자, 그 이유는 공짜 옷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들어오면 그 나라의 소비자들은 새 옷을 사기보다는 이렇게 헌옷을 공짜로 얻거나 또는 저렴하게 헌옷을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새 옷을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의류 공장이나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류 산업이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더 이상 헌옷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연대가 더 중요한가요? 이제 연대를 어떻게 하냐인 거죠. 헌옷을 당연히 공유하는 건 좋지만 이걸 우리가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타국에 보낼 것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경제 사정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일방적이네요. 보내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연대가 얼만큼 중요한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 또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 또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학생들 요즘 계속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세상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지는 않지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면 가끔씩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게 해결이 될까라고 해서 굉장히 답답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시면 시민이 된 지는 정말 최근이에요. 그만큼 인권이랑 가치 하나 만들기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정말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플라스틱을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이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나는 오늘 또 좋은 일을 했어.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라는 좋은 이제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문제는 많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방향으로 세계가 나아가고 있어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를 쓰신 공윤희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